자, 우리가 그 요새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해력이 굉장히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유튜브에도 문해력이라고 치시면 이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귀에 딱지가 못 박힐도록 아마 들을 건데,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바라보는 문해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임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문해력이 왜 중요하고 이 문해력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문해력이 타고났냐 뭐 발전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타고난 것도 있는데 발전으로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쉽게 말해서 문해라는 거는 이 문단을 봤을 때 내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단을 봤을 때 구조가 보이거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쫙쫙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뭔가 얘기했을 때 내가 듣다 보면 아 이런 사람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이제 문해력의 일종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어. 부분을 보고 음, 전체를 짐작을 하거나 전체의 흐름을 이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하는, 둘 다 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맥락을 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음, 딱 보면은 읽다 보면은 전반적인 엑스레이가 탁 찍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알고 있는 입시 위주의 문해력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게 당장 뭐 수능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은 제가 100%는 장담을 못 해요. 근데 당연히 수능에 도움은 되는데 음. 제가 말씀드리는 문해력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너 그 문해력 독해 잘해서 너 수능 점수 높은데 우리 회사 와서 일할 수 있어라는 그 문해력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진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국어를 못했다 칠게요. 근데 저는 회사나 세상에서 원하는 국어 관련된 일을 너무 잘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책을 4권, 5권 써서 몇만 부 이상 파는 사람이니까 또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르다는 걸 저는 완벽하게 전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카피라이팅을 해도 아무리 AI가 우리보다 잘해도 내가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주니까 걔네가 좋은 걸 만들어주듯이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문해력은 입시 중심으로 가시되 대학교 이후에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가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초저 때부터 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하실 때도 이거를 재밌게 놀이처럼 문해력을 키우는 걸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제가 쉽게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책을 읽었어요. 만약에 아기돼지 삼형제. 그럼 아기돼지 만약에 너가 아기돼지 삼형제 집으로 들어갔으면은 너가 네 번째 집으로 뭘 만들래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문해가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해력 훈련을 해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끌어가면서도 창작이 되는 문해가 되는 거야. 기업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에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문해력도 좋지만 이 문해력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다 보면 들을 때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그러면 용어를 둘로 나눠야겠다. 입시 문해, 그 다음에 실전 문해. 저는 그래서 여기 너무 네. 비슷한 게 소름 돋을 뻔했어요. 네. 제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입시 문해력이 있고 네. 그 위에 교집 당연히 이거는 실용 제가 말씀드리는 문해력이 들어가는 건데 실용 문해력이래. 실용 문해력. 네. 왜냐면 제가 창의성 책 쓰려다 말했잖아요. 근데 창의성도 돈이 안 되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이상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면은 실용적인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용적인 건지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보면 난 이거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중성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실용적인 창의력을 하고 실용적인 문해력을 하셔야지 대학 이후에 궁극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씀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입시 문해력이랑 입시 문해력을 포함한 실용 문해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입시 문해에 집중을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살아남고 인정을 받는 데에는 실용 문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용 문해를 따로 기르고 입시 문해를 따로 기를 수 있냐? 저는 따로 길러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따로 길러야 된다. 왜냐면 입시 문해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다니는 것, 이런 것도 스킬적으로 입시 문해가 좀 길러질 수 있는데 실용 문해는 가정에서 우리 맞아요. 어머님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붙어서 해주지 않으면 또 누가 억지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스스로 이거를 개발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용문해를 좀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우 무릎이 쑤시네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걸 만약에 아이들 앞에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서 무릎이 쑤시니까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게 아웃사이트예요. 아웃사이트 인사이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실용 문해력, 실용 창의력이 되고 실용 사고력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평상시에 그냥 부모님이 가볍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뭘 늘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윤 대표님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어휘력.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광고 카피를 하는 사람 혹은 그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은 문장 수집을 많이 해요. 문장 수집.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수집도 많이 하지만 그건 이제 기본이 마스터된 사람들이니까 좋은 문장, 단어가 이질감 있는 것들끼리 뭉쳐진 문장을 수집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재료들을 좀 많이 쌓는 거예요. 또 확장되면 문단 수집을 많이 해요. 또 주제 수집도 많이 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니까 가장 우선 최우선에 있는 단어 수집을 많이 하시라고 해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반의어, 유의어, 그쵸? 그걸 활용한 문장까지 딱 요 정도만 아이들이랑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윤 대표가 이번 영상인지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 헷갈리는데 그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만약에 마트 가서도 만약에 이거 좀 기시감이 드네 어디서 와본 적 있는데 하면 이 한마디만 하셔도 아이들이 거기서 따라하지 않더라도 기시감? 이게 한번 들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까 쓴 기시감이라는 거 기억나니? 네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런 뜻이고 이런 단어가 있어라고 해주시기만 해도 점점점 단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만 해주셔도 좋고 이거를 또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한자어를 많이 알면 좋아요. 한자를 기본 부수를 기본으로 해서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 한자를 그래도 한자 2급까지 갖고 있고 1급인가 하도 오래돼서 한자는 기본으로 하시면 좋은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자를 기본으로 한 어휘 그리고 반의어 유의어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은 문장 수집도 애들이랑 한번 좀 뭐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책에도 제가 썼는데 이번 책이죠. 아이들이랑 같이 시 쓰기도 한번 가족 공모전도 해보시고 반 아이들이랑 같이 시 쓰기 공모전 했다 치고 또 하나의 동사무소라든지 마을에서 대관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잠깐 행잉하고 걸 수 있는 액자도 있으니까 전시회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그걸 위해서 미니 미술관처럼 작은 미술관처럼 하시면은 그걸 위해서 작품을 준비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좋은 또 유려한 문장 좀 예쁜 어떤 그 문단을 수집하는 게 당연한 과정 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하는 체험들이 보통 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체험들이 많잖아요. 기획력 체험이니까.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어떤 형태로 있을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 이 뇌 속에 문장 형태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 보통 개념, 느낌. 그렇죠. 이 개념과 느낌으로 우리 생각 속에 뭔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바깥이나 혹은 뭔가의 표현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개념과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고를 그걸 하려면 이걸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몸에 좋은데 딱히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확한 느낌을 적확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쌓아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그것들로 연결하고 오리고 이어붙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런 문장들을 자꾸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놓으라는 게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스토리나 흐름이나 이 이야기의 맥락, 행간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내 안에서 융합되고 새롭게 신선한 표현 방식으로 내 느낌대로 딱 나온 때 맞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의 글을 쓰고 이 사람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제가 누락한 게 있었어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 문장을 수집만 하면 안 돼요. 문단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이걸 내가 내 입 밖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마케터, 제가 아는 뭐 글 쓰는 작가들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수집한 다음에 내가 이건 내 것이 됐다 싶으면 그건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 안 헤어지거나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어식복단이에요. 어려운 걸 쉽게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는 게 전문가다. 그럼 이제 어식복단은 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줬는데 그 사람께 안 된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될 때까지 그게 갖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하브르타도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리 좀 나쁜 표현 쓰면 노가리 까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많이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른 뭐 교육이다, 애들 뭐 조기 교육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데 아이들의 역량을 더 재밌게 해줄 목적으로 그냥 수다 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 조금 이런 것들 술술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초등학교 아이들만 하더라도 다 부모들이랑 놀고 싶어요.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좀 맞아요. 부모로부터 좀 네네네. 넘어지지 하는데 애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엄마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거고 가장 더 좋아하는 건 엄마 아빠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 안 하면 돼요. 보드 게임도 우리가 뭐 교육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실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본질은. 마찬가지로 토론도 그렇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토론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단어 수집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예, 특히나 말로 나오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어휘를 뭐 만약에 우리가 수집을 했다. 뭐 정리 노트를 가르쳐 치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때 초등 단어 같은 거 배포해드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수능 단어 100개. 그 표현이랑 해서 네. 그 유의어 뭐 활용법 해서 좀 배포를 했었죠. 뭐 추가로 더 작성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 전제로 했을 때 두 번째는 어쨌든 그게 언어로 나와야 되는데 언어 할 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자기 어떤 고차원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막 할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물론 100% 이어지는 건 아닌데 말하기랑 읽는 거랑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록 이게 혹시나 100% 연결되지 않더라도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거나 글을 잘 쓰는 아이로 키우거나 독서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거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1등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게 제일 1번이라고 봐요. 독서 잘하는 아이 좋죠. 근데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요? 독서만 잘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국어 뭐 성적 잘 받았다 혹은 세상에서 책 읽기 좋아해요 하는 사람 많지만 독서 좋아하면 근간이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실용적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게 어쨌든 세상의 어떤 법칙 중에 하나니까 독서를 잘하고 독해를 잘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세상이랑 기업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기반으로 단어를 기반으로 그걸 훈련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독서라는 거는 인성적으로나 습관으로는 좋지만 밥 먹고 사는 거랑 직결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요새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공부법에 대한 연구에 그런 표현이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력 행동이랑 입력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입력 행동입니다. 인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생산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풋을 하면 100%뭘 해야 되면 아웃풋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습할 때 학과 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그러니까 배우는 건 인풋이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 배운다. 네, 그 습은 아웃풋이에요. 독특 노트를 써보고 뭘 해보고 자꾸 써보고 풀어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읽는 거는 인풋 행동, 입력 행동, 그다음에 말하는 건 출력 행동. 이걸 인풋하고 아웃풋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인풋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뇌의 루트가 짜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아웃풋을 하는 사람을 원하지 인풋해서 아웃풋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못 벌 능력이다. 그러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많이 읽지 않나요? 그 사람은 뭐 무지하게 아웃풋을 합니다. 네, 작가분들 진짜 하루에 미친 듯이 아웃풋을 해요. 뭐 손으로 아웃풋을 하든 입으로 아웃풋을 하든 정말 미친 듯이 아웃풋을 하니까 중요한 거 핵심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뭐 단어장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 말로 만들고 아웃풋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개념원 사전 만든 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독서를 한 걸 가지고 그걸 반드시 학생들이랑 토론을 하시라고. 어려운 토론이 아니라 이거 내용 뭐냐 핵심 주제를 요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실
수능에서 핵심이 뭐예요? 문단을 요약하고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줄기가 그거를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기사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사 같은 거 어린이 신문도 있고 본 다음에 그냥 어떤 게 핵심 같아? 그것만 체크하는 훈련만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뉴스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스포츠 뉴스만 보게 한 다음에 이건 뭐가 핵심 같아? 이렇게만 되고 그냥 기사 얘기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하하호호 뭐 무한도전 뭐 1박 2일 옛날에 봤던 것들 그런 거 그냥 재밌으니까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본 다음에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항상 정리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책을 읽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다회독도 중요해요. 다양하게 문해력을 키우실 때 겉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책 읽히세요 하는데 솔직히 책 읽으시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럼 맞아요. 진짜 본질적으로 제가 제 경험상 실용적인 문해력, 실용적인 사고력이 늘려면은 다회독이 아니라 다회독이 돼야 돼.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만 읽더라도 그거를 내가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다시 강조되지만 계속 토론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책을 읽더라도 깊게 파면은 내가 다른 걸 두세 권 읽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깊어져요, 사고력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잔디밭에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잔디밭 한 번 누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살짝 길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를 10명이 뭐 10일 동안 걸어가잖아요? 하얀색 길이 생겨요. 그거랑 똑같아요, 사고력이랑 뭐도. 그냥 무조건 한 번 읽고 그 상태가 끝이면은 이 층은 안 깊어져요. 근데 그거를 넓게 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사고력이란 건. 이걸 깊게 가려면은 한 번 다시 땅이 채워지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깊어지는 거야. 제가 똑같은 원리 드릴게요.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일로 두개골 구조를 치면은 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마로 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 할 수 있고. 이걸 처음에는 힘들어요. 비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뚫리거든요, 길이. 그러면 목은 나중에 그냥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가 돼서 목이 덜 아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그냥 사고라는 것도 계속 디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깊게 파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야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그냥 똑같은 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도 옛날에 썼었지만 독립운동가들도 혹은 명성황후도 장단점이 있고 정말 역사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역사 이면에 더러운 면도 많거든요. 역사의 위인들도. 그런 것들도 반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중일기도 보시면서 이순신 장군님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의외의 면도 한번 발견해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사고가 되고 입체적인 문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는 아니 그 조금 더 못 읽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한 세월인데 뭐 어떻게 디깅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아시면 좋을 만한 표현이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위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작은 성공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번아웃에 걸리면 작은 것부터 성취하는 것들을 다시 경험을 하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큰 책을 읽으려면요. 우리 애가 큰 책을 못 읽어. 그러면 가장 얇은 책부터 한 권을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완결을 해야 돼요.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 조금 더 두껍지만 어려운 거. 그렇게 해서 자꾸 완결 짓는 연습을 좀 같이 시켜주시면 좋고요.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목표치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과부하를 줘야 뇌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뇌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숲인데 오솔길도 안 나와 있는데 자동차 끌고 와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낸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길부터 이렇게 뚫는 연습을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실 라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얇은 동화책을 아까 제가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도 드렸는데 쉬운 것도 어쨌든 토론하고 계속 내 입으로 말하게 하고 맞아요. 새로 정의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어떤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전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뭐 이런저런 제가 팁을 줬더니 애들이 갑자기 토론하는 주제가 야, 티니핑이 민주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거기 왕이 있고 이런 구조고 하면서 갑자기 티니핑을 구조를 해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참고로 고1이에요. 고1. 그러니까 참 들으면서 내가 뿌듯하기도 하지만 대단하구나 애들 사고력이.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티니핑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또 만화책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동화책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동화책을 가지고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단어를 배운 게 있으면 단어를 활용하게 하시고 또
동화책에 있는 내용의 정확한 인과관계도 이거 A 때문에 그런 거야, B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이거 B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본인이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은 인과관계에 대한 게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인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 실용 훈련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추천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책에도 썼지만 그냥 제일 쉽게 시작하시는 게 좋으니까 노래 가사에서 시작하면 돼요. 노래 가사. 노래 가사에도 좋은 단어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려한 단어들, 어려운 현학적인 단어도 은근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노래 들으시면서 이 가사 참 예쁘다, 이 가사 좋다 하면서 그런 좋은 단어랑 문장을 습득하는 것부터 하시고 그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그런 게 있을까라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추셔서 애들이 좋아하는 뭐 에스파 또 뭐 아일릿 그쵸? 뭐 뉴진스 이런 게 있으면은 BTS도 그렇고 거기 있는 가사들 본 다음에 각자가 우리 오늘은 가사에서 좋은 가사 찾는 시간이야라고 하고 문해력이니 뭐 공부니 국어 공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가사 찾는 시간이야라고 한 다음에 좋은 가사 각자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있을까요? 뭐 H.O.T를 갖고 왔다 쳐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이지만 또 아빠는 뭐 자이언티다 또 엄마는 또 뭐 크러쉬다 또 누나는 뭐 누구다 또 핫추핑이다 각자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가사가 왜 좋았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걸 설명하고 듣는 과정 속에서 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란 건 이렇게 예쁜 거구나라는 게 인식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또 재밌는 거는 작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드니까 아이돌 노래 중에서 인스트루먼틀이라고 쉽게 말해서 MR이라고 있어요. MR. 노래는 안 나오고. 그러면 애들이 이미 우리도 그렇고 어떤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니까 듣잖아요. 그 노래를 자체를 이제 가사를 지운 버전 MR을 가지고 내가 새로 작사를 해보는 거야. 새로 작사를. 그러면 내가 작사가가 되니까 새로운 단어를 쓰고 싶고 새로운 문장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작업만 하셔도 충분하게 실용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10년째 말씀드리는데 공모전에 다 같이 가족들이 참여해보세요. 공모전에. 어려운 공모전이 아니라 표 공모전, 뭐 디자인 공모전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광고 카피 공모전도 있어요. 떨어져도 돼요. 탈락해도 되니까 다 같이 해서 한번 참여하면 좋아요. 근데 저 되게 팁이 있는 게 1회나 2회차 되면은 보통 경쟁률이 약해.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소도시에서 하거나 되게 단체가 작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를 가면은 입상 확률이 높거든요. 입상이 되면 당연히 그 성취감이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제발 부탁드리니까 공모전에 다양한 공모전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글과 관련된 생각에 관련된 공모전 해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운 좋으면 상금도 타고 상품도 받으니까 해보시고 또 다 뭐 기회 되면은 사생대회도 나가 보시고 이런 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는 제 딸이랑 실제로 하고 있고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아이들이 이제 가사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 요새 그 예전에 애들이랑 같이 하던 게 요새 유행하는 게 뽕미더머니라고 나와요. 뽕미더머니. 예. 그러니까 뽕미더머니가 그 힙합 가사를 트로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로트 가사를 힙합 비트에다가 올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 수노 AI라고 있어요. 노래 만들어주는. 내가 좋아하는 가사를 보고 이 가사의 원작자는 이게 슬프다고 생각했으니까 발라드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걸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그럼 그 감정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 어떤 느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 총합이에요. 총합.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으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 딸이랑 공모전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참여하는 경험 자체에서 오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완결했다. 내가 이 학원 다니는 기라성 같은 또 나 언니들이랑 같이 뭔가 대회에 나가서 내 작품을 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떤 하는 그리는 활동에도 더 자기가 뿌듯해지고, 이제 학교 포스터에 학교 벽에 공모전 포스터가 걸려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갖고 와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해주고, 예,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해보시면 인터넷에 공모전 사이트 치면 나오고 저희 책에도 많이 적어놨으니까 꼭 가보시고 이게 공모전이라든지 뭐 가사라든지 하시는 순간 상위 1%가 돼요 무조건. 왜 남들은 안 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살이나 8살, 9살, 10살, 뭐 15살이 성인들이 하는 걸 하고 있다? 어차피 광고 회사 들어가고 문과 기준으로
광고회사 들어가거나 기획하거나 마케팅하는 사람들 전부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선행이에요, 선행. 그 미리 하면 당연히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역량이 되는데 이 길이 미리 뚫리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좀 가정에 또 학생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